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서블릿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서블릿이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이 돼서 응답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아울러 뭡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도 좀 알아보고 이제 여러가지 예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컨트롤 N을 누르시고 다이나믹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웹 프로젝트에 자, 우리가 프랙티스 하고 언더바 챕터 03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언더바 자, 서블릿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넥스트 하시고 자, 웹 XML 만들어 주시고 피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버에다가 add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add 해서 얘를 여기다가 add를 해주면 될 겁니다. finish 하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소스 여기에다가 그죠? src에다가 자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아유 잠깐만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그죠? 섹션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N 해서 패키지 해서 섹션 해서 언더바 exam 01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N 해서 서블릿을 만들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서블릿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블릿 이렇게 왜 이럽니까? 예, 서블릿 이렇게 만들고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피니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또 뭡니까 이렇게 HTTP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거는 뭐였어요? 그죠? 여기에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해서 뭡니까 프로퍼티에 가서 자바 빌드 패스가 어디 갔나요? 웹 자바 빌드 패스가 여기 있죠. 여기에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우리 앞에서 우리 자르 추가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톰캣 서버에 있는 그죠? 톰캣 서버 어디 갔나요? 자, C 드라이브에 톰캣 서버가 톰캣이 제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예,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가서 우리가 얘를 서블릿 API와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서블릿하고 JSP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주면 자, 이제 에러가 없어질 겁니다. 자, 없어졌죠? 자, 그런데 이걸 매번 해줘야 되느냐?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그냥 라이프 사이클을 LC라고 자, 어노테이션, 웹 서블릿이라고 매핑을, URL 매핑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 생성자잖아요. 그죠? 디폴트 생성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생성자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자, 생성자가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다가 sys out 해서 자,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생성자 호출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두 개다고 두퍼스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퍼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sys 아웃 해서 자, 두 개시라고 하면 되겠죠. 두 퍼스트죠. 퍼스트 메서드
이렇게 호출이라고 적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복사해서 역시 이거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이것도 필요 없고요. 해서 여기에도 두겟 호출이라고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생성자 이전에 이제 우리가 호출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자, 눌러보면 여기에 디스트로이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init이라고 있죠. 그죠? 얘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는 메서드예요? 그쵸?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거예요. 얘 제네릭 서블릿이 이 HTTP의 서블릿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려면 컨트롤 T를 눌러보면 얘가 HTTP 서블릿은 여기 있고 얘는 제네릭 서블릿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it 해봅니다. init 해서 얘를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래 어떻게 호출되는지 라이프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init 메서드 호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성자 말고 자 init 메서드하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에서 디스트로이가 있다 그죠? 얘도 역시 제네릭 서블릿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스트로이라고 시스아웃에서 destroy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죠. destroy 메서드 호출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우리가 두 개 방식이 호출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콘솔 창에서 보면 어때요?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init이 한번 호출이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바로 URL에다가 바로 쳤기 때문에 두 개 방식이 호출이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에서 내가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계속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두 개 방식이 계속 두 개 메서드만 호출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끊고 그리고 서버를 이렇게 접속을 서버를 종료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콘솔 창에 가서 보니까 자 어디 갔나요?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왜 호출이 안 됐을까요? 잠깐만요. 서버가 스탑 돼 있는데 그죠? 잠깐만요. 두 개 메서드가 왜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확인을 해보면 자, get 메서드가 두 개씩 호출이 됐어요. 그죠? init 메서드도 무조건 한 번, 생성자도 무조건 한 번이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도 역시 두 개씩 계속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자, 우리가 서버에서 그죠? 여기에서 서버를 이제 컨트롤 알트 S 누르면 되는데 서버를 딱 중지를 딱 시키잖아요. 딱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콘솔 창에 가니까 어때요? 디스트로이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용은 이 init은 제가 생성자 밑에다가 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성자 밑에다가 두고요. 제가 여기에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죠. 자, init 뭐죠? init 메서드 그죠? init 메서드 그죠? 메서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그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직접 입력하여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되죠. 코딩하자. 그리고 얘는 뭡니까? 최초, 그죠?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를 하게 되고요. 아울러 이제 두 get이나 두 post 방식은 우리가 실행되면 계속 요청을 하면 그 요청 방식에 따라서 호출이 될 거고요. 이 destroy는 어때요? 그쵸? 얘는 destroy 메서드는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역시 이것도 입력을 시켜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 그죠? 서버를 중지시켜 보면 얘가 이제 서블릿이 날아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뭡니까? 디스트로이가 이렇게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걸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때 장표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직접 지금 우리가 실행되었을 때 서블릿 객체, 그죠? 서블릿 객체가 메모리에, 그죠? 메모리에 로딩이 최초에 한번 되고, 그죠? 되고, 그리고 계속 재사용을 하죠. 계속 재사용을 한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였어요? URL 창에서 우리가 URL 주소 표시줄, 그죠? 주소 표시줄에서 세로 고침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하면 이거는 직접으로 우리 입력을 했기 때문에 두 개 메서드가 호출이 계속되는 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있었잖아요. 선처리, 후처리. 그죠? 그래서 선처리, 후처리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요. 선처리와 후처리를 우리가 추가를 할 건데 어떠한 메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봐요. 어떠한 우리가 여기에서 메서드를 따로 오버라이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private 해가지고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void에서 destroy 하고 여기에다가 free 하고 자 destroy 이런 식으로 free destroy 메서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sys out 해가지고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후처리로 쓸 거예요. 그죠? 메서드 즉 해서 여기에다가 후처리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 annotation 그죠? free destroy를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free destroy가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앞에 하나 더 만들죠. 선처리하기 위해서 private에서 void 해서 뭡니까? init 해서 post constructor라고 우리가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 그죠?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얘는 선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갖다 대보면 the method init post constructor from the type life cycle is never used locally. locally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왜? 접근 제어자가 privat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post를 이렇게 해보면 post construct라는 뭡니까? 그죠? annotation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접 우리가 직접 메서드를 작성해서
직접 메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뭐 딴 거 제네릭 서블릿에서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처리 부분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장표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얘는요, 호출을 내보면 init, 그죠? init 메서드보다 먼저 얘가 init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그죠? 호출되기 전에 먼저 실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요 어노테이션인 거예요. 이 어노테이션이, 그죠? 이 포스트 컨스트럭터라는 이 어노테이션이, 그죠? 어노테이션이 컴파일러한테 따로 컴파일러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도 요거 밑에 부분에 destroy, 그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로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Shift 탭을 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하고 얘는 후처리입니다. 그죠? 후처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destroy 메서드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그죠? destroy 메서드가 호출된 후에 실행이 됩니다. 그죠? 후처리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후처리 부분이고, 얘도 역시 free destroy, 얘 annotation, 그죠? 얘가 컴파일러한테 따로 지시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서버를 다시 재가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생성자하고 생성자가 무조건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init constructor 선처리가 호출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두 개씩 호출이 됐어요. 역시 세로 고침을 계속 하다 보면 두 개씩 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 탭에 가서 서버를 중지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콘솔 창을 보게 되면, 자, destroy 메서드 호출이 됐고, destroy 메서드 호출 다음에 바로 후처리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장표에서 서비스라는 메서드 있었죠. 그죠? 맞나요? 서비스가 이제 그것도 뭐 거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자, 두 개 밑에 여기다가 우리가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한번 오버라이딩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요. 자, 서비스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서비스는 누가 지금 들고 있어요? 얘는 제네릭 HTTP, 그죠? HTTP 서블릿에 있는 얘예요. 그죠? 얘를,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호출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해서, 여기에다가 서비스 해서, 이렇게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컨트롤 F11번 누르고 피니시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데, 자, 어때요? 지금, 어때요? 두 개라고 두 포스트가 있어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계속 이제 셋 다 존재되면 우리가 서비스가 호출이 되죠. 그런데 이 서비스 메서드가 왜 안 좋냐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활용도가 떨어지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넘어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잘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닫고요. 이 두 개과 두 포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누가 먼저 호출이 돼요? 아니, 먼저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호출이 됩니다. 계속. 맞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거를 뭘로? 두 개 방식으로 호출했는데 계속 서비스 객체가, 아니,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방식을 모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 서비스 메서드는요 뭐냐면 재정의 하면 얘는 두 개, 그죠? 두 개 하고 두 개 메서드, 그죠? 그리고 두 퍼스트 메서드, 맞죠? 가 없다면 서비스, 그죠?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셋 다 있어도, 그죠? 세 가지 메서드가 다 존재하여도 누가 호출됐어요? 그죠?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이 됐죠. 서비스가 호출이 된다. 그죠? 호출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서비스 메서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메서드는 뭐예요? 그쵸? 이거 얘는 메서드는 get 방식으로 get이나 post 방식으로 넘어올 때 어떤 것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메서드 방식으로 호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다 하여 드리고 싶은 말은 통상적으로 두 개다고 두 포스트만 씁니다. 알겠죠? 통상적으로 두 개과 두 포스트 메서드만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두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그죠? 서블릿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죠?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생성자가 제일 먼저 호출이 돼요. 그리고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요까지 호출이 됐다. 요까지 생성자가 됐다. 그러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메모리에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에 따라 두 개시냐 두 포스트냐에 따라서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얘가 이제 계속 생성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메모리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새로 메모리에 이렇게 또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얘를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답 속도가 그만큼 다른 CGI 언어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메모리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응답 속도도 빠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요. 요거는요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죠.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요 뭐죠? 이 이닛이라든지 디스트로이 이런 거 선처리나 후처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싶다면 하면 이 메서드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정리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